안녕하세요. 세이지 약국 실습생 황미의 황유경입니다. 오늘은 멀미 예방 의약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멀미란 무엇인지, 약국에서 볼 수 있는 멀미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먼저 멀미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멀미란 몸이 흔들릴 때 발생되는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말합니다. 흔히 경험하는 멀미는 차를 탔을 때와 같이 몸이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데, 이는 차를 탈 때 평소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신체의 가속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차량 내부의 진동, 차량의 움직임을 느끼는 전정 감각과 눈으로 감지된 시각 자극의 불일치에 의해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정기관에 의해 뇌로 전달되는 상반된 정보는 뇌의 구토 중추를 자극하므로 오심 구토가 유발되는 것이죠. 그럼 멀미약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더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항히스타민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 2세대로 분류할 수 있어요. 1세대는 과도하게 자극된 전정기관을 억제하고 아세틸콜린에 의한 신경분을 감소시켜 구토 중추의 활성화를 억제해요. 멀미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는 디멘히드리네이트, 디펜히드라민, 메클리진과 같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세트리진과 같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중추신경계 작용이 적기 때문에 졸음이 덜하지만 멀미 예방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각 항히스타민제의 성분에 대해 알려주세요. 디멘히드리네이트의 지속시간은 약 3시간으로 길지 않은 편입니다. 메클리진은 지속시간이 디멘히드리네이트보다 길어 약효 지속시간이 8시간에서 24시간이므로 장시간 여행에 추천되고 필요에 따라 전날 밤에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분에 따른 약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멀미약은 시럽제인데 이는 2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시럽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디멘히드리네이트가 함유된 소보민 시럽은 약물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어린이용 멀미약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메클리진이 함유된 노보민 시럽은 약물 지속시간이 더 길어서 성인용 멀미약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두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이 두 제품은 모두 비타민 B6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위점막에서 지각신경을 마비시켜 반사성 구토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용법 용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용 소보민 시럽의 경우 3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연령별로 용법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용량표를 참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용 노보민 시럽의 경우 12세 미만의 어린이와 소아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연령별로 이와 같은 용법 용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럽제는 둘 다 승차 30분 전에는 1회 복용량을 복용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 복용할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1회 분량을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1일 복용 횟수는 3회를 한도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두 약의 공통적인 주의사항으로 페닐케톤요증 환자는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약을 복용하고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시 복용을 중지하시고 약사나 의사와 상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졸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때까지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 약물은 항콜린제입니다. 항콜린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럼 항콜린제 약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오신이라고도 하는 스코폴라아민은 동말풀 스코폴리아에 존재하는 벨라도나 알칼로이드로 대표적인 항콜린제입니다. 전정기관에서 중추신경계로 들어오는 콜린성 신경전달을 억제하고 연순의 망상체에 있는 구토반사 중추를 억제함으로써 멀미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키미테페치와 보나링 추어불정이 항콜린제에 해당합니다. 먼저 키미테페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미테페치는 성인용 멀미약으로 16세 이상 성인만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세 이하 소아는 금기, 노약자에게도 투여를 자제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그럼 키메트 패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키미테 패치는 승차 전 최소 4시간 전에 귀 뒤에 붙여야 합니다. 한 번에 한 매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귀 뒤에 털이 없는 건조한 피부의 표면에 붙여주세요. 약효가 3일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장시간 멀미 예방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죠. 패치젤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산통작용으로 눈부심 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착이나 제거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한 부작용으로 시야 몽롱, 입마름, 변비, 배뇨곤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 등의 작업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약물의 신속한 배출을 위해 키미테 패치를 제거한 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해주세요. 다음으로 설명할 항콜린제 멀미약은 보나린 추어불정입니다. 이 약은 성인과 소아에서 용량이 다른데요. 만 15세 이상 성인에서는 1회 2정, 만 8세에서 만 15세 미만 소아에서는 1회 1정 복용해야 합니다.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며 1일 최대 2번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나린 추어불정은 승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는 약입니다. 물 없이 먹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약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보나린 추어불정도 키미테 패치와 마찬가지로 항콜린제 약물이기 때문에 키미테 패치와 비슷한 부작용인 시야 몽롱, 입마름, 변비, 배뇨곤란, 졸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 조작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멀미약엔 어떤 제품이 있는지 소개가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멀미약을 찾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멀미약은 스코폴라민 패치제보다는 경구용 약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한 편입니다. 경구용 멀미약은 최소 승차 30분 전 복용하고 다음 복용은 4시간 이후에 해야 해요. 렌즈꺼움이 심한 사람에게는 스콜폴라민이 포함된 제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나린 추어불정, 키미테 패치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특히 장시간 약효가 필요할 땐 3일간 효과가 지속되는 키미테 패치를 사용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에 민감한 사람은 스코폴라민이 없어 부작용이 덜한 소보민을 추천합니다. 3세 이상 모든 연령에서 복용할 수 있고 작용시간이 짧아 졸음 부작용이 심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약물 이외의 멀미를 예방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까운 곳보다는 시선을 멀리 두고 가능한 책이나 스마트폰은 보지 않기. 두 번째는 자동차는 본인이 운전하거나 앞자리에 앉기. 세 번째,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 술은 피하고 과식하지 않기. 마지막으로는 부작용이나 질병으로 멀미약 복용이 어려울 땐 천연 멀미약인 생강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멀미와 그에 대한 의약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올바른 약 사용법 및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약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